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리는 역시 초명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일지가 왜 배우자, 그리고 직업, 건강을 상징하게 됐는가, 왜 일지가 배우자궁, 직업궁, 건강궁이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배우자에만 초점을 맞춰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일지가 배우자궁이라고 했을 때 일지만 보더라도 내가 어떤 배우자를 더 선호하는지, 또는 배우자에 나의 어떤 욕망을 투영하게 되는지, 내가 어떤 배우자를 조금 더 마음에 편해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일지만 보고도 알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배우자에 대한 선호도나 욕망이 일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먼저 일지가 비겁이다. 그러면 나는 어떤 배우자를 선호하고 욕망할까요? 비겁이 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그림이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일지가 비겁인 일주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십성 중에서 비겁이 가장 주체적이고 그리고 독립적인 에너지를 상징하죠. 일지가 비겁인 일주는 이렇게 12개가 있습니다. 물론 영상 보시는 파이님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비견하고 겁재가 좀 다르잖아요. 이 둘을 합쳐서 비겁이라고 하는데, 나하고 오행도 같고 성향도 비슷한 게 비견이고요. 겁재는 오행은 같다 하지만 음양이 다르다. 이게 겁재죠. 이 비견하고 겁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나와 같지만 한편으로는 나와 완전히 다른 양면적인 기운, 이런 기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친으로 보면 비견이 뭘 상징하죠? 겁재랑 함께 형제나 자매나 친구나 동료를 상징하는데, 겁재 같은 경우 같은 걸 상징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이제 경쟁 코드가 조금 더 강하게 붙거든요. 만약에 이런 비겁이 일지에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 내가 비겁적인 성향을 더욱 강하게 드러낸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배우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독립적이면서도 또는 친구 같은 배우자를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요, 끼리끼리 또는 유유상종, 나랑 취미나 관심사나 또는 가치관, 이런 게 비슷한 사람들에게 좀 끌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견 겁재가 일지에 있는 분들이 나랑 같은 업계에서 일하거나 또는 비슷한 문화 또는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에게 안정감을 쉽게 느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견 겁재 같은 경우는요, 독립성이나 주체성을 제가 상징한다고 했었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소개팅을 했는데 상대가 재벌가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재벌 3세예요. 그러면 누구나 재벌 3세를 원할 것 같지만 비견이나 겁재의 기운이 일지에 잘 자리 잡힌 사람들은 나랑 환경이 완전히 다른 곳에서 자란 상대를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매력을 크게 느끼질 않아요. 왜냐? 나하고 다른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견 겁재가 일지에 있으면 나와 어떤 가치관에 있어서 나와 어떤 교집합이 있는가, 또는 나와 얼마나 닮았는가, 이게 관계의 깊이를 좌우하는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일지 비겁은요, 상대방하고 동등한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서로를 통제하려 들지 않습니다. 각각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존중하는 관계예요. 그걸 이상적으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상대방이 터치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이해해주고 친구 같은 관계에서 나도 그거 하면 좋겠는데 당신이 먼저 그런 걸 한다고? 내가 지금 일하느라 바쁘니까 여보가 먼저 해. 나도 나중에 같이 할게.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서로 통제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삶의 관여를 기피하지 않는 거죠.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 자율성,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관계를 가장 이상적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한쪽이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거나 이런 건 매우 힘들어요. 그리고 자기 몫은 스스로 책임지는 관계를 서로 지향합니다. 그래서 일지가 비견이나 겁재인 분들이 뭘 많이 하냐면 더치페이를 많이 합니다. 이걸 좀 선호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의 어떤 사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걸 못 견뎌 합니다. 그래서 일지가 비견이나 겁재인 사람하고 연애를 할 때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카톡 보는 거, 그리고 핸드폰 누구랑 연락했는지 보는 거, 이런 건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연애를 하는 상대방이, 그 사람이 회사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감안하지 않고 왜 하루에 막 5-6번 이상 연락 안 하냐, 밥 먹고 나면 나한테 전화해야지 왜 모른 척 하냐, 왜 카톡 보냈는데 당장 씹냐, 이러면 정말 못 견뎌합니다. 이런 강요를 못 견뎌하는 거예요. 일지가 비견인 사람들은. 겁재인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제 성향상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동시에 약점이 되기도 해요. 내 삶에 대한 주체성,
이런 게 너무나 강한 만큼 내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끌어가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뭐 양보하거나 타협하는 게 잘 안 돼요. 이건 반대로 일지가 비견이거나 겁재인 분들은 고집이 엄청 셀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쉽게 어떻게 보면 연애할 수도 있거든요. 나랑 가치관이 맞다면. 그런데 한쪽 부모가 결혼을 반대를 해요. 그러면 기분 나빠서 안 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둘 다 일지가 비견 겁재라면 서로 한쪽의 부모가 이 결혼을 반대한다 하더라도 부모는 우리 삶에 관여할 수 없어. 우리의 결혼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정말 쉽거든요. 그래서 비견이나 겁재인 분들이 다른 쪽 부모가 반대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냥 결혼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만원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삶을 누군가가 침해하는 걸 못 견뎌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보면 커리어에 좀 집중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십성에 비해서 식상이나 재성이나 관성이나 인성에 비해서 결혼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게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결혼 후에도 일지가 비견 겁재인 경우는 결혼 후에도 그런 성향이 계속 유지가 돼요. 왜? 이 비견 겁재, 이 비겁이 원래 독립적인 인자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지속하면서도 어떤 자기만의 삶을 지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말 부부, 기러기 부부 이렇게 약간 거리감이 있는 부부 생활을 하는 게 오히려 훨씬 서로에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지에 비견하고 겁재를 나눠서 설명드리면 당연히 겁재가 있을 경우, 특히 제왕의 겁재, 양인 같은 게 놓여 있다 그러면 이거는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가 쉽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 겁재가 제가 비견보다 경쟁 코드가 더 강하게 붙는다고 했잖아요. 훨씬 극단적이에요. 공격적이기도 하고 과감하기도 하고 극단성이 매우 큽니다. 옛날에 이 겁재를 왜 사용신 중에 하나로 봤어요? 정제, 이 재물을 극하는 힘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겁재라고 하는 게 안정감보다는 긴장감이 높은 에너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집도 세고 욱하는 기질로 튀어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다른 십성에 비해서 이혼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도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으면 그를 경쟁관계로 해석하는 경향도 있어요. 예를 들면요, 부부가 서로 배우인 경우도 있고요, 부부가 서로 작가인 경우도 있겠죠. 이러면 한쪽이 다른 쪽에게 쉽게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지가 비견인 부부가 있다, 또는 일지가 비견인 사람들이, 일지가 겁재인 사람들이 연애를 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요, 자기 발전의 계기로 삼는 게 가장 좋아요. 이래야 서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십성 중에서 기본적으로 내게 익숙하지 않은 질서 또는 문화, 가치관 이런 거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게 비겁이에요. 비겁. 자기 가치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하고 충돌이 생기면 이거를 뭔가 좀 인내심을 가지고 극복하려고 하기보다, 뭔가 지혜롭게 회복하고 조율하려고 하기보다 욱하는 대로 그냥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또 비겁이 이혼의 가능성이 좀 높은, 또 연애하다가 쉽게 깨지는 인자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정적인 요소를, 비겁이 가진 부정적인 요소를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겁이 가지고 있는 기운을, 그 강한 기운을 식상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이거는 비겁이 가진 극단성, 그리고 고집스러움,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식상으로 풀어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보면요, 아까 12개의 일지가 비겁인 일주들 보여드렸잖아요. 갑인 같은 경우도 당연히 목의 기운이 위아래로 간여지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엄청나게 자기 기운이 선명한 일주겠죠. 겉으로 보면 비견이 정말 강합니다. 그런데 갑인 일주분들이 다른 일주에 비해서, 비견인 간여지동 일주에 비해서 약간 이혼율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특히 갑인 일주분들이 자녀를 낳으면 이혼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왜냐면 이 인목 안에 보면 지장간으로 뭐가 있죠? 무토하고요, 병화하고요, 간목이 있습니다. 이 병화가 식신이잖아요, 식신. 그래서 갑인일주분들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율이 많이 떨어져요. 무슨 얘기냐? 이 목의 강한 기운을 화식상으로 잘 풀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비견의 에너지가 정말 강한 게 갑인일주지만 식신인 병화가 중기로서 완충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식상이라는 게 뭐예요? 자녀가 되기도 하지만요, 사회적으로 보면 가족 공동체에 해당되기도 해요. 이 가족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힘이 정말 강해진다는 거거든요. 자녀가 태어나면. 갑인일주 같은 경우는 서로 그 원국 나머지 자리에 식상이 없다 하더라도요, 지장간에 있는 이 병화 식신이 관계에서 오는 그런 충돌 같은 거를 많이 누그러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경신일주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왜? 신중 임수가 뭐로 작용하니까? 경금일간 입장에서는 식신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비견의 힘이 강한 일주라고 하더라도 다른 기운과의 어떤 조화나
균형, 그리고 지장 간의 구성, 이런 것들을 두루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이나 결혼은 이런 것들이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래 겁재를 고전에서는 제 사형신 중에 하나로 봤잖아요. 매우 나쁜 기운으로 여겼는데 일지가 무조건 비견이나 겁재라고 해서 다 이기적이거나 결혼 생활이 힘들다라고 보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라는 뜻입니다. 일지가 비겁인 경우에는 나랑 얼마나 잘 어울릴 수 있는가, 나랑 어떤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가, 나와 얼마나 결이 같은 사람인가, 이런 걸 좀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일지가 비겁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걸 뽑아봐라 라고 한다면 저는 자율성이랑 독립성이라고 봅니다. 이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동등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용어가 있나 모르겠네요. 결국 나를 통제하지 않고 나 역시 상대방을 통제하지 않고 서로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나면 누구보다도 깊고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일지 비겁입니다. 자, 그러면 일지가 식상인 경우는 어떨까요? 네, 또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미지 크기가 좀 작더라도 양해 좀 해주세요. 일지가 식상인 일주도 역시 총 12개가 있습니다. 이 식신하고 상관을 둘 다 합쳐서 식상이라고 하잖아요. 식신은 일간과 음양이 같고 상관은 일간과 음양이 다른데 일간이 생해주는 게 식신이고 일간이 또 생해주는 게 상관이죠. 음양이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식신이 되고 상관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식상은 쉽게 말하면 표현력이잖아요. 활동력에 해당되기도 하고요. 또는 낙천성 또는 예술성, 그리고 삶에 대한 여유로운 태도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삶에 대한 여유로운 태도는 식신하고 상관을 나누면 식신에 더 가까워요.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식신은 약간 감성계에 해당되고요. 상관은 이성계, 논리성에 해당됩니다. 어쨌든 일간이 가진 기운은 식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외부로 발현되잖아요. 그래서 식상이 약간 삶을 풍요롭게 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 식상이 재밌는 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욕구하고 관련이 커요. 뭐냐? 식욕, 성욕, 그리고 수면욕. 이게 생존에 직결된 욕망이죠. 그리고 사회 속에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걸 저는 짝을 짓고자 하는 욕망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걸로도 확장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식상이 발달되면 보통 어떻게 되죠? 내 생각이나 감정을 뭔가 자연스럽게 표현하죠. 그리고 내 삶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해요. 호기심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먹고 자는 이런 식욕, 성욕, 수면욕이 식상이라고 했는데 이런 생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나랑 뜻이 잘 맞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성과도 관계를 맺으면서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게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상은요, 일단 말이 많아요. 내 가치관, 삶의 방식을 고스란히 드러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본능이 좀 강해져요. 이성에 대한 관심도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여자 입장에서 언제 연애하냐고 물어보면 관성이 들어오면 연애한다? 이거는 좀 약간 고전적인 해석이고요. 저는 현대에 와서는 식상이 들어올 때 내 표현 욕구가 강해지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실제 먼저 고백을 하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 소개팅을 한다고 하면, 소개팅을 해준다고 하면 옛날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식상이 들어올 때는 그냥 남자친구 한번 사귀어볼까? 남자는 한번 만나볼까? 남자 입장에서도 반대로 식상이 들어올 때 그렇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욕망, 이성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좀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상이 들어올 때 연애를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특히 이걸 좀 확장해 볼게요. 일지가 식상이다라고 한다면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할 때도 식상하고 관련된 요소들이 보다 더 풍부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지가 식상인 경우에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어떻게 나오겠어요? 뭔가 자유롭고 솔직하고 거짓말 안 하고, 어쨌든 자유롭고 좀 솔직한 태도를 쉽게 드러내요. 그러면 나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마음에 있는 걸 숨기지 않고 잘 표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조금 더 선호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뭔가 연애를 할 때 농담을 하면 리액션을 잘해준다거나, 또는 감정 표현이 풍부하다거나, 또는 이벤트를 좋아한다거나 잘한다거나, 나하고 얼마나 잘 소통할 수 있는지, 이벤트를 왜 해요? 선물을 왜 사줘요?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일지가 식상이면 이런 마음 표현을 잘 해주는 사람을 조금 더 선호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걸 또 바라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지가 식상인 분들이 어떤 사람을 제일 싫어하냐? 무뚝뚝하다, 과묵하다, 이벤트를 하지 않는다, 선물을 안 한다, 이런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좀 답답함을 느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일지가 식상인 경우에는
일간이 생해주는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맺을 때도 실은 내가 먼저 호감을 가져야 쉽게 관계가 진전이 됩니다. 물론 비겁도 함께 강한 경우에 주변에서 너희 둘이 어울리는 것 같아, 너 한번 걔랑 사귀어봐, 내가 걔 소개팅 시켜줄게 라고 해도, 아무리 주변에서 어울린다, 뭐 좋은 사람이다, 꼭 만나라 라고 해도 내가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관계가 깊어지진 않아요. 비겁도 강할 경우. 이건 내 주체성이 높은 거잖아요. 내 쪼가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식신하고 상관을 나눠서 보면 상관을 흉신으로 여겼죠. 관을 깨니까 삶의 안정성을 떨어뜨린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식신하고 상관이 있다고 하면 상관의 이혼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건 사실입니다. 상관은 특히 안정성을 상징하는 정관을 강하게 극하기 때문이겠죠.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일지가 상관인 경우에는 나에게 엄격하거나 또는 나를 통제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상관은 약간 강강약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연애를 할 때도 좀 주관이 뚜렷한 상대를 만나면 좀 쉽게 부딪혀요. 관계도 조금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성이 좀 강한 사람, 뭔가 쪼가 확실한 사람, 이런 사람보다는 일지가 상관인 경우에는 좀 유연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야 안정적인 관계를 좀 오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아까 일지가 겁재인 사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일지가 상관인 경우에도 약간 결혼을 유지하는데 동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사주에 인성이 있어야 이게 보완이 됩니다. 이게 이제 상관폐인의 형태가 돼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그 편인 같은 경우에는 식신을 극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편인 도식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좀 안 좋게 봤죠. 근데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원국에 식신이 길신이라고 해도 이게 막 4개, 좀 5개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강하죠? 이럴 때는 편인이라도 와서 식신을 좀 극해줘야 되는 겁니다. 명리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조화와 균형이에요. 어떤 기운이 너무 과다한 건 좋지 않아요. 식상이 너무 지나치게 강하면 편인이라도 와서 식상을 극해서 힘의 균형을 맞춰줘야 이 두 기운의 긍정적인 특성이 좀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일지가 왜 배우자나 건강이나 직업을 상징하게 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일지가 비겁이거나 식상인 경우 내가 어떤 배우자를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지, 내가 어떤 배우자를 선호하고 배우자를 욕망하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올해 제가 1월부터 3월까지 사주명리학 초급반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총 12강으로. 이때 제 도반 선생님들에게 강의하려고 수업 자료로 만든 부분이었어요. 사실 이건 명리학에서는 기초적인 부분인 십성만 내가 잘 이해를 해도 얼마든지 쉽게 떠올려보고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혹시라도 사주명리학을 좀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다 하신다면 제가 라이브 클래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초급반 VOD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도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제 VOD 링크는 제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따로 표기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일지가 재성이거나 관성이거나 인성인 경우 또 어떤 배우자를 선호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초명이었습니다. 모두 오늘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